자, 텍스트지에 이름 안 쓰신 분들 다 잘 써주시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드폰 집어넣어라. 아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건 약간 의역한 거. 보자. 자, 쉽지 않았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빡세지.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알았어. 어디가? 여기? 그냥 너가 직접 요 정도 했으면 되지. 너가 직접. 잘했네. 지원이 혹시 해봤어요? 어이구야.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잘 맞습니다. 자, 우리 그 언제냐? 2주 전인가 하고 되게 오랜만에 지금 리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딩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좀 이래저래 좀 공지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공지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방학 시즌 때마다 그 이제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알바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을 진행할 게 이제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기 전에 혹시 여기서 특강 듣는 사람 있나요? 이번에 방학 특강? 준 사람 유찬이랑 둘이가? 맞아요? 나머지 없어요? 잠깐만요. 체크 좀 할게요. 참 그리고 저기 뭐야 지원이는 그 일지망을 어디로 썼어요? 학교를? 중상고? 중상고를 일지망으로 썼다는 거는 대부분 그 깨구리 만들어 가려고 맞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설명드릴 게 제가 이제 여기다 좀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방학 때 이제 방학 클리닉을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반이잖아요. 알반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클리닉을 두 개를 해요. 두 개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비 클리닉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서술형 클리닉, 그러니까 영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 클리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추가로 하는 거고 제가 뭔가를 이걸 별도로 뭐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준서랑 유찬이가 듣는 그 특강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자, 여러분께서는 아직 고등부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세 가지로 많이 틀려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어법, 어휘, 서술형입니다. 다 여기서 틀려와요. 다. 그러니까 이거 외적으로 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외적으로 당연히 뭐 주제를 틀리거나 빈칸을 틀리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은 죄다 이거에서만 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제에서 틀렸는데 주제가 뭐 예를 들어 정답이 1번이었어. 근데 내가 3번으로 답을 골라버린 거야. 그러면은 왜 정답을 1번으로 골랐냐? 3번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 뜻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 보기에 있는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서 틀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불어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간 평면을 써볼게요. 51, 52, 93 이때 이때가 1학기 이때가 2학기입니다. 잠깐 써보면 7대 3 5대 5 3대 7 3대 7 빵대 10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이 비중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앞에 써놓은 요 비중들이 있죠. 앞에 써놓은 거 얘네들은요 내가 내신 대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거고요. 뒤에 쓴 이 숫자들 있죠. 이거는요 나의 평상시 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거든. 결국에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1학년 1학기 때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해왔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결과가 잘 나와요.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이 제가 뭐 일일이 조사하진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 각자 중학교에서 가내신 한 190은 넘을 거예요. 대부분 이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은 내가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도 한 2등급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가내신 막 뭐 190, 뭐 6, 198 뭐 이렇게 받는 진짜 엄청난 친구들도요 고등학교 가면 3등급 받는 게 부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안 그렇거든요. 1학기 때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 대비 때 다 열심히 하잖아. 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약간 머리빨 이런 게 좀 있어요. 까놓고 말하면. 그래서 1학기 때는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1학기 때 기준으로. 근데 2학기 때부터 조금 비중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근데 그래도 1학기 때 꾸준히 잘했던 친구들은요 2학기 때 그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 성적에 큰 하락을 맞게 되는 1단계가 바로 이때입니다. 고2 때. 왜 고2 때 성적 하락이 많은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고1 때랑 고2 때는 시험을 내는 이런 기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실력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시험을 내요. 그 평상시 실력을 요구하는 게 뭐냐? 방금 전에 말한 세 가지입니다. 어법, 어휘, 서술 용역. 그래서 다 이걸로써 이제 변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이제 어휘력이 좋지 않거나 평상시 영작 실력이 부족하거나 평상시 어법 실력이 약하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고2 때부터.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왜냐면은 부모님은 나한테 뭐라 하거든. 야, 너 성적 왜 이러냐? 너 작년까지 잘했잖아. 너 근데 성적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 입장에서 억울하거든. 나 똑같이 공부했는데? 작년이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근데 여기서 딱 답이 나온 게 작년이랑 똑같이 공부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작년이랑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다르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고2 때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어쨌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2 때가 우리가 고등부 생활에서 가장 여유가 없을 때가 고2 때거든요. 고3 때가 아니에요. 고3 때는 의외로 시간이 많아요. 고2 때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힘든 점은 뭐냐면은 고3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힘든 거지 진짜 실제 시간적으로는 고2 때가 훨씬 바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어쨌든 간 이제 대학을 쓸 텐데 둘 중 하나로 대부분은 처음부터 정시를 고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내신 점수를 잘 받아서 학종이나 교과를 노리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2 때 우리가 학종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2 때거든요. 고2 때. 왜냐면은 생기부의 대부분이 포인트가 고2 때 다 들어가고요. 왜냐면 여기서 주역고 가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가는 이유가 과중반 노리고 뭐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과중반이 2학년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부의 핵심은 고2 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굳이 말해주자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예요. 굳이 내가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고2 때 생기부 퀄리티 그리고 고2 때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고2 때 과목 수가 많아져요. 왜냐면 이때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국어도 언매냐 화작이냐 그리고 사탐과탐 적절히 나눠갖고 4과목씩 되니까 이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 과목씩밖에 없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2과목이었던 게 4과목 2배로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목 수도 늘어나.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건 공부해야 할 양이 늘어난다는 거고 수행평가가 늘어난다는 거고 게다가 학교에서 해야 하는 활동도 되게 빡세죠. 세특이나 이런 걸 챙기려면. 그러니까 고2 때 겁나 힘들어요. 이때 보통 그래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요. 이해되시죠?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요 시기죠. 겨울방학 시기. 요때랑 요때 요 중간 여름방학 있겠죠. 요 중간중간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고2 올라갈 때 겨울방학 요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세 시기에 나의 기본 스펙을 충실하게 잘 올린 친구만이 1등급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특히 고2 때요. 특히 고2 때.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학생들이 꾸준히 해야 되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인데 어법은 솔직히 말하면 정규 수업 및 내신 대비 때 커버돼요. 이거는 커버가 돼요. 그때 배워도 커버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법 배울 때 고등 기출어법 해갖고 내가 나눠서 설명했었죠. 그것만 여러분이 잘 익히면 돼요. 그거는 얼마 걸린다? 6개월 걸려요. 6개월만 여러분이 꾸준히 하면 어법은 껌입니다. 근데 어휘랑 영작은 얘기가 달라요. 어휘랑 영작은 진짜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고3 수능 전까지 그 수능 기준으로는 사실 서술형이 필요 없지만 어휘는 끝이 없죠. 영어 어쨌든 다른 나라 말이잖아. 그러니까 어휘는 끝까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제 어휘, 영어를 공부하는 한 어휘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내신 시험을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2학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위해서 이 서술형 영작 클리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학생들한테 야 너네 단어 열심히 해야 돼. 서술형 대비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이런 건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스케줄을 다 짰어요. 몇 월 며칠 날 얼마만큼을 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되고 이걸 자세히 짜놨습니다. 그 스케줄표를 짠 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휘 클리닉 교재를 먼저 드릴게요. 뒤로 좀 줄래? 뒤로. 자 이거 좀. 자 그리고 제가 여기 파일에다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요것도 좀 드릴게요. 여기.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교재. 그 드린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릴 건데 방금 전에 제가 드린 거에 어휘 클리닉이랑 서술형 클리닉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휘 클리닉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휘 클리닉. 그 어휘 클리닉은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장이 있어요. 그 좀 작은 사이즈로 꼽아져 있는 거 있죠. 빅파이어 사이즈. 그게 단어장이에요. 유닛 1부터 유닛 54까지 있는 단어장이고요. 그리고 그 겨울방학 어휘 클리닉 해갖고 요 표지로 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펴보시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여기 겨울방학 클리닉 해갖고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할 건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제가 일단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교재는 방금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RSK 올스타즈라는 이제 학원에서 만든 교재예요. 데이 1부터 54까지가 있습니다. 자, 학습 방법. 하단의 스케줄표에 맞춰서 단어를 암기하고요. 그리고 단어 셀프 테스트를 실시해서 채점을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오늘이 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시작이야. 데이 1에서 데이 3까지 단어를 암기합니다. 그 단어장 아까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테스트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테스트를 보시고요. 50단어씩이에요. 하루에. 테스트를 보고 이거에 대한 답지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걸 보고 채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요. 여기 이제 셀프 체크라고 써있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데 여기다가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 이거 좀 수정 좀 할게요. 동그라미 표시 말고요. 틀린 개수를 작성해주세요. 틀린 개수 작성. 틀린 개수 작성. 예를 들어서 50단어 시험을 봤는데 50개 다 맞았어. 그러면 뭐 마이너스 빵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100 이렇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돼요. 만약에 뭐 2개 틀렸다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셀프 체크 안에다가. 됐죠? 자, 그래서 테스트 다 보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단어랑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셀프 체크 안에다가 틀린 개수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데 무조건 스케줄에 맞춰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하지도 말고요. 밀려서 하지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밀려서 하는 거. 이거는 좀 타격이 커요.
제가 매년마다 이 클리닉을 할 때마다 진짜 이 스케줄에 맞춰서 따다다다닥 제대로 하는 학생이 거의 한 10명 중 한 두세 명 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은 맨날 나한테 잡혀서 맨날 미팅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마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가족 뭐 행사가 있다거나 가족 여행을 간다거나 겨울방학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그 일자만큼 미리 하세요. 미리. 그 일자만큼. 예를 들어 내가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뭐 여행을 간다. 그럼 1월 20일 날에 이거를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4일치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여행 가기 전에 한 이틀치 하고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 이틀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고. 어쨌든 이 스케줄에는 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한 번 밀리면은 2배 분량을 해야 되는 거잖아 다음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니네가 영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 학원도 다니고 하느라 바쁘잖아 각자. 근데 하루에 갑자기 2배 분량, 3배 분량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밀려서 쌤 죄송해요 저 다 못했어요 또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밀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스케줄표에다가 검사하는 날을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담임키 검사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회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날 제가 이걸 검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이제 첫 검사가 이번 주 수요일이거든요. 내일 모레. 그러면은 제가 검사를 어디 것까지 할 거냐면 그 전날 것까지 검사할 거예요. 그 전날 거.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 해당일 거는 니네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당일 거는 검사를 안 할 거고요. 그 전날 것까지만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날 데이 1에서 데이 6까지 다 이제 셀프 테스트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할 거예요. 이제 2회차까지.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래서 테스트도 1에서 6을 보는 겁니다. 이 수업 시간 중 실시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서 그 수요일 날에 우리가 그 어법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어법 수업 하다가 중간에 제가 단어 테스트를 볼 거예요. 한 이제 50단어를 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한 20단어? 요 정도를 볼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자습실에서 보는 단어 테스트랑은 별개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그 단어 테스트는 그거대로 보고 여기 수업 시간에 보는 건 또 보는 거대로 따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느 범위를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검사를 언제 하는지 다 체크해놨으니까 검사하는 날에는 교재를 반드시 챙겨 오셔야 됩니다. 안 챙겨 오면은 제가 귀가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교재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회차가 40몇 회차가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45회차 하면은 이제 3회독이에요. 이 단어장이 3회독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 날 이제 2월 27일 날 요 날만 이제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검사를 할 겁니다. 소리 아까 잘못 말했다. 검사는 매주 수요일이고요. 테스트는 올 때마다 있어요. 테스트는 올 때마다 있습니다. 여기 월수에 다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월수마다 테스트를 볼 거고 검사는 매주 수요일. 검사는 됐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 요 어휘 클리닉에서 좀 더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없으면은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했던 서술형 클리닉인데요. 이거는 교재가 좀 필요합니다. 교재가 필요해서 제가 일정을 조금 이제 늦췄어요.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라 1월 14일부터 하는 스케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면은 교재 구매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스케줄을 짰고요. 필요한 교재는 요겁니다. 요 교재를 아마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교재 제목은 화이트 라벨이고요. 약간 이 청록 색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색? 아무튼간 요 색깔입니다. 이게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요 색깔이 있고 보라색이 있는데 보라색 말고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이거는 일정이 조금 짧아요. 어휘 클리닉에 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해갖고 언제 끝나냐면 2월 14일 날 끝납니다. 2월 14일 날. 이것도 매주 수요일마다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클리닉 검사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얘는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화이트라벨 서술형 핵심 패턴. 그래서 출판사 진학 거고 파란색 표지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학습 방법. 각 파트별 내용을 정독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야겠죠, 여러분이. 자,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요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거든. 세 덩어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챕터를 보시면 처음에 서술형 패턴 잡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형 미니 테스트라고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서술형 필수 구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돼 있는데요. 서술형 패턴 잡기는 뭐냐면 고등부 시험에서 서술형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그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미니 테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에서 패턴을 익혔으니까 그 패턴을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실제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뽑아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마지막 서술형 필수 구문은 그 고등부에서 정말 잘 나오는 구문들이 사실상 정해져 있거든요. 걔네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덩어리로 돼 있는데 그 하단에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다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14에서 15, 98에서 99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14에서 15는 뭐냐면 여기 패턴 부분입니다. 패턴 부분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나와 있고 니네가 한번 문제 풀어보고 여기 패턴 부분이고요. 98에서 99가 그 구문 연습하는 곳이에요. 98에서 99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단순 영작 구문 패턴을 연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거를 동시에 연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제가 스케줄을 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화이트라벨 교재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 뒤에 이제 답지가 있는데 해설지. 근데 이 해설지가 꽤 두껍거든요. 그래서 해설지가 좀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뭔가 혼자서 이제 독학하기에는 되게 좋은 교재예요. 이 교재가. 그래서 일부러 이 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학습을 하세요. 얘도 똑같아요. 아까 어휘 클리닝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밀리지 말고 요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트별로 일단 내용을 정독 최소 3번은 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서술형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몇몇 학교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자, 다 하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해설지 보면서 너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 셀프 피드백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셀프 피드백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문제를 틀렸어. 만약에 여기를 푸는데 여기 3번 문제를 틀렸어. 그럼 내가 왜 틀렸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썼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쓰라는 거예요. 막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는지 내가 어떤 거를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거를 틀린 부분. 여기 틀린 문제 있으면은 여기다 바로 옆에다가 쓰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뭐 유형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내가 답지 해설지를 다 봤어. 근데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다면요. 그러면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검사 받는 날, 수요일이죠. 이날 가져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화이트라벨은 제가 언제 검사할 거냐면요. 앞 시간에 여러분이 테스트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자습실 들어가서 그때 검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저한테 질문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끝나고 나면은 셀프 체크란에다가 표시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 별다른 거 표시할 거 없습니다. 뭐 동그라미 표시하든지 아니면 뭐 체크 표시하든지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하든지 이렇게 체크하든지 아니면 본인 사인하든지 뭐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주의사항. 자, 서술형 유형에 대해서 설명 나오는 파트, 앞쪽 파트 말하는 겁니다. 앞쪽 파트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했죠? 최소 3회는 정독해야 돼요. 3회는요. 이 정도는 읽어보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내가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설지 잘 나왔으니까 해설지 잘 읽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랑. 그래서 빠지게 되는 요일까지 미리 해라. 자, 그리고 스케줄표에 검사하는 날이 있으니까 교재 챙겨오고 마찬가지로 안 챙겨오면 이것도 귀가시킬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딱 한 번 이제 요때 이제 2월 14일까지 하면 끝나요. 여기 스케줄표에는 안 써 있는데 2월 15일이 수요일일 거 아니야.
그때 마지막으로 교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2월 15일 수요일 날에 최종 검사 진행할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스케줄표를 이제 두 개를 짜서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클리닉을 진행할 건데 여기서 요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 두 개 이 서술형 클리닉이랑 어휘 클리닉을 못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번 방학 기간 동안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말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오늘 중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그러면 그 분은 제가 빼주겠습니다. 강제로 시킬 생각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학습은요 본인의 필요와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대신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요 하나라도 뺄 거라면은 그러면은 본인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예요. 어디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스케줄을 좀 자세하게 이제 써놨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빡빡하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말하지만 고1 처음 들어가면 정신없거든요. 학교 생활도 적응하느라 정신없고 또 이제 3월 달에는 뭐 너네 뭐 동아리 가입하니 뭐하니 막 이래갖고 막 늦는다 뭐 한다면서 맨날 연락 올 거야. 그리고 뭐 수행평가나 뭐다 막 정신없어요 진짜. 그 와중에 이제 뭐 생기부에 대한 거 뭐 한 거 막 이런 것도 들어갈 텐데 그 제가 2월 말쯤에 우리 여러분 학교 개학하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그때 제가 생기부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내가 한번 특강으로 알려줄게요. 니네 생기부 어떻게 채우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생기부를 채우는 방법 어떤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인가 모르잖아. 여러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이제 뭐 진로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 상태에서는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돼? 이거 모르잖아. 그렇죠?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알려주겠다고. 2월 말에 너네 계약하기 전에 그때 알려줄 테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너네가 학교 생활할 때 잘 채우기만 해도 최소 반타작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시가 좀 많이 바뀌면서 너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대학 가는데 80%는 성적이거든요. 사실 이 입시가 좀 많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당연히 여전히 학종에서는 생기부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일단 생기부에서도 빠진 게 되게 많아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고3이 되는 시점에는 아마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 간의 간극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성적이 거의 한 70-80%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성적이.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성적 올리는 거예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리고 또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하고 수업할게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평가 맞죠. 수능에서는 내신은 아니에요.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내신은 당연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신도 당연히 잘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반영 비중은 좀 달라요. 수능에서의 영어랑 내신에서의 영어는 좀 차이가 많은데요. 내신에서의 영어는 최소로 정말 최소로 잡으면 20% 들어갑니다. 최소로 잡으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과마다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요. 영어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보통 이과 계열이 이제 수학이 한 35에서 40%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과마다. 근데 어찌 됐든간 중요한 건 뭐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일단 닥치고 성적 올린다. 이게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빡빡하게 클리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클리닉 관련해서 궁금하다 질문할 거 있습니까? 참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얘는 이 화이트 라벨 교재로 하는 거는요 그냥 이제 숙제하고 내가 검사해주고 질문 받아주고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올 때마다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다음 시간부터 한 20단어 정도 볼 거거든요. 더 적게 볼 수도 있어요. 한 10단어만 볼 수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걔도 페널티가 따로 있습니다. 얘랑 별도예요. 자습실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단어 잘 외워오시고요. 됐죠? 뭐 이 정도면은 웬만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오늘도 앞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써갖고 요거는 좀 간략하게만 할게요. 벌써 30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 1번 지문만 할게요. 1번 지문만. 1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하고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자, 데이비 테스트 아까 보신 거 다 펴주시고요. 1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 나오는 게 실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요. 작년 주였고 아니 잠깐만 작년이 아니지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주였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었어요. 서술형으로 요 부분이 지금 내가 넣은 요 부분이 어떻게 서술형으로 나왔는가? 여기 citing on old Maxine 땡땡 하고 여기 뒷부분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작하는 거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신에 변형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걸 해봐서 알겠지만 구문구성만 해도 사실 꽤 빡세거든요. 지금 이 첫 문장이 해석도 은근히 헷갈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요 지문이 오늘 진도 나갈 지문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다 우리가 진도 나갈 지문이거든. 그래서 좀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때 제안했는데 대절을 제안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 그러니까 동네에 새로 온 사람이 should request 제안해야 된다고. 새로운 이웃에게요. 뭘 해달라고? To do some kinds of things.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답니다. 그 또는 그녀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또는 그녀는 새로 온 사람이 되겠죠. 자, 뭐 하면서? 오래된 격언을 인용하면서. 이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사이트, 인용하다. 맥시멈 격언이에요, 격언. 자, 그 오래된 격언이 뭐냐면 여기 he라고 나와 있고 여기 he라고 나왔는데 여기서의 he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대명사의 he가 아니고요. 그냥 the man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the man. 그냥 사람이야, 사람. he that has once done. 자, 한 번 너에게 해줬었던 사람이야. 뭘 해줬어? 친절을. 그래서 친절을 해줬었다는 건 친절을 베풀어줬었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죠. 한 번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줬었던 사람은 너에게 또 다른 여기서 another 뒤에는 kindness 생략된 거예요.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더 될 것이야. 뭐보다? 너가 직접 여기서 acknowledge도 베풀다라는 뜻이거든요. 친절을 베풀다. 그래서 너가 직접 베풀었던 사람보다 이런 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지문을 읽으면서 좀 내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보고 우리 그 교재를 좀 받아볼게요. 자, 2.0 트렁크에 잠깐만요. 앞서 내가 띄워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가? 요거 안에 여기 있다. 여기에서 3번 지문 볼 거거든요. 3번 지문. 3번 지문부터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어디냐? 우리 학생용 교재 기준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5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요 지문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진짜 모의고사나 교과서나 이런 데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지문이죠. 여기에서 내용적인 것도 좀 중요하고 어법적으로도 조금 중요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좀 짚으면서 해볼게요. 다시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새로운 사람을 제가 A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이웃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새로운 이웃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자면 A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사 온 사람이 되는 거죠. 맞죠? 이사 온 사람이고 B는 기존에 살던 주민이 되는 거예요. 됐어? 기존에 살던 주민이야. 근데 A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웃이잖아요. B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new neighbor라고 쓴 겁니다. 새롭게 이웃이 된 사람. 됐죠?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씩 여쭤볼 건데 아까 전에 하나 말했는데 여기서 him or her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him or her는 누구일까? A일까? B일까? 여기서는 A에 해당하는 거예요.
A. 새로운 사람에게 좀 친절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he는 누구고 you는 누구고 또 여기 you 그 다음에 뭐 he, you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쵸? 얘네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에서의 he는요 지금 요 덩어리가 앞에 있는 얘를 수식하는 거였잖아. 그쵸? 자, 한 번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줬던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굳이 따지면 얘는 B에 가깝겠죠. 그쵸? 새로운 이웃이 되는 거고요. U는 당연히 A가 되겠죠. 이사 온 사람.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또 다른 친절을 베풀 준비가 될 것이랍니다. 누구보다 여기서의 he는 아예 다른 사람, 오히려 C라고 볼 수 있어요. C. 여기서의 he는요. 누구입니까? 너가 직접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보다. 그러면 C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너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A를 도와준 사람. A를 도와줘. 예를 들어서 이삿짐 나르는 거 좀 도와주거나 뭐 이런 개념. C 같은 경우는 뭡니까? A에게 도움 받음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이렇게 좀 썼습니다. 관계성.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제안하기로는요, 뭘 말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를 왔어. 자, 내가 이사를 왔어. 그래서 나는 A야. 그럼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이가 살고 있었어. 옆집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제안한 게 뭐였냐면요. 내가 이제 옆집 똑똑똑 하고 가갖고 지원이한테 안녕하세요. 저 새로 이사 왔는데요. 저 이삿짐 나르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라고. 먼저 말하라고. 이사 온 사람이 기존에 살던 사람한테 가갖고 요청해야 된다고요. 요청해야 된다고 말했어. 뭘? 좀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대.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아니 그 기존 이웃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띵동하고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기 옆집에 이사 왔는데 저 이거 이삿짐 나르고 있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안 그러잖아.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왜? 왜 그렇게 얘기해야 돼?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조금 그렇지 않나? 이제 이웃인데 초면부터 만나자마자 야 도와줘 이거 좀 그렇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유를 보기 전에 앞서서 제가 아까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했었죠? 혹시 뭐일 것 같아요? 니네가 봤을 때 뭘 것 같아? 분사구문? 아니야. 그러니까 분사구문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바로 여기입니다. should be present. 왜일까요? 이 should가요 생략인데요. should가 생략이 되거든. 그럼 이 should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suggest 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 이거 어법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잠깐만. 우리 지금 저기 A잡실에 계신 그 AT 선생님 있잖아요. 저한테 한 3년 정도 배운 이제 제자인데요. 근데 이제 저 AT 선생님께서 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그때 내가 요 설명을 해줄 때 저 친구가 이제 뭐라고 외웠냐면요. 주제요명이라고 외우더라고요. 주제요명.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알고 있는 건데, 자,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제요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요 공통점이 뒤에 대절이 나오거든요. 대절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근데 요 대절의 동사 여기를 쓸 때는 should의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이유가 있겠죠. 아니 왜 should를 쓰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should를 쓰냐면요. should가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아시다시피 해야 한다. 근데 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요 뜻과요. 요 주장, 제안, 요구, 명령의 뜻이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예를 들면은 대절이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말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문법적 특징 하나가 뭐다? 얘가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할 점이 뭐냐면 sh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잖아. 근데 이 should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앞에 주어가 on 이거 커머거든. 그럼 우리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거나